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쟁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논쟁형이라 함은 가령 갑과 을, 또 갑과 을과 병 이렇게 두 명이나 세 명의 주체가 나와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정한 논점과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선택지를 판단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지난 시간 살펴본 5문제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고 또 살펴볼 만한 그런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소 난도 있는 논쟁형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논쟁형의 제시문 중에서 또 핵심 문장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규정이 제시되고 논쟁이 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말하면 혼합형 유형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주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피고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등의 당사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 말이 조금 비슷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지만 자, 상위 목차로 당사자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당사자 자격인데 거기엔 세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당사자 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즉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거나 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는 어떠냐?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한 소송 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을 막고 남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나서서 소송하는 것, 이것을 소송의 남발, 남소라고도 하는데요. 남소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죠. 세 번째, 소송 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상의 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설정을 미리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와 B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A는 인간이 아닌 자연물인 올빼미. 올빼미는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즉 당사자 자격들 중에서 당사 능력. 자, 이 당사 능력을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법은 자, 인이라고 합니다.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단체를 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자연인, 법인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지는 소송사건의 성질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해져야 법과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당사자 능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짧게 말하면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올빼미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논쟁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B는 올빼미에게 인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군가에게 인정할지 여부는 그에게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대규모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보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자격이란 앞에서 말한 당사자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올빼미에게도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기회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다만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올빼미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 A의 어떤 견해는 실제 이 행정법 판례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6년 6월 2일에
선고된 2004 마 1149라는 결정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 유명한 천성산 도룡뇽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출제를 한 것입니다. 또 이 문항은 사실 2011학년도 언어위에도 천성산 도룡뇽 사건이 보기로 제시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 법학적성을 준비하는 분들이 2011학년도 법학적성 시험 언어위를 봤을 것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한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항을 이미 숙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거 또 한 번 이렇게 좀 변형해서 썼구나 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한 이 B는 어떤 거냐면 이 미국의 모턴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 1972년도에 있었던 판결인데 미국 판결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했구나라는 것은 참고로만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자, 기억 A, B는 모두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자, 이 B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B에서 B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A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A는 당사자 능력 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B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 여부는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한다. 자, 여기서 갈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A는 당사자 능력, B는 자, 법으로 보호할 이익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억 선택지는 공통점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A와 B는 모두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즉 이익을 A도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익은 B만 말하고 있죠. A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러한 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기억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자, 1번과 3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니은을 보지 않고 디귿만 볼 수 있는 거죠. 법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는 강화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법 규정의 명문은 누가 강조하는 거냐면 A가 강조하는 거죠. B는 그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이거 해석이 허용된다면 A가 강화되는 자, 법 규정의 명문 그대로라면 A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법 규정의 명문에 반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약화되고 B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죠. 자, B는 강화된다라는 디귿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볼 필요가 없었고 디귿만 맞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기억을 보고 기억이 옳지 않다. 디귿 보고 디귿이 맞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는 것이고요. 자, 마저 니은 보겠습니다. A에 따르면 올빼미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더라도 법 개정이 없이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B의 입장입니다. A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A에게는 무조건 법에 근거한 바로 이 당사자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법 개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만약에 법 개정으로 올빼미 같은 동물에게 도룡뇽 같은 동물에게 이러한 당사자 능력을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 개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송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이 바로 A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맞는 선택지란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던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문제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세기 X국의 저작권법 개정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골라라. 자, 이 문두에 이렇게 19세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X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의 어떤 기원은 영국이었고요. 또 연도는 1876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처음 보면서 알 도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맞고 영국을 X국이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 영국, 우리나라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요. F국, G국, X국, A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자, 저작권법 개정 논쟁이었던 겁니다. 자, A를 보시면 지금까지 작가와 출판가는 작품을 적은 부수만 출간하여 일반 대중의 1개월분 급여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이 때문에 일반 대중은 뛰어난 작품들을 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에게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하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비롯되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개정하자는 얘기인 거죠. 자, 국가는 새로운 작품의 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작가에게 창작의 유인책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창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쳐도 되지 않느냐. 현재 작가는 최초 출판 후 1년 내에 창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동그라미라거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자, 저작권법은 독점적 출판권을 1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출판가들이 소매가의 5%를 로열티로 작가에게 지불하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현행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다.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A의 견해입니다. 대중도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작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독점적 권리는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다. 일단 출간된 작품은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무한정 출판될 수 있다.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이 문제를 볼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 톡톡 나오는 애들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인데요. 고급 작품은 고상한 학문과 예술을 다루지만 저급 작품은 선정적 내용만 다룬다. 책 가격이 떨어져도 대중이 고급 작품을 구매하려 할 것인가? 그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선정적 작품만을 읽으려 한다. 자, 이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반면 고급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교양인은 아무리 책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하려 한다. 작가는 자신의 책을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 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즉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출판 조건을 결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제한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작가의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즉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보통 이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방식과 기간으로 출판 조건을 결정했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B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작가마다 작품을 창작하는 데 들인 비용은 천차만별이어서 국가가 작가의 창작 비용 회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게 A의 설득력을 낮출 것인가 어떨 것인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A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1년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즉 현재 작가는 최초 출판 후 1년 내에 창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작가마다 작품을 창작하는 데 들인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것을 뭐 회수 기간을 1년으로 딱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회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자, A는 1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주장과 배치가 되죠. 즉 A의 설득력을 낮추게 됩니다. 자, 기억은 자, 옳은 것입니다. 자, 니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A의 설득력을 낮출 것인가? 자,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 A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다시 A를 볼까요? A의 마지막에 사실 독점적 권리는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고 하지만 이 출판은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무한정 출판될 수가 있다.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선택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된다. 자, 우리가 하나의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뭐 접착제, 책을 만들 수 있는 종이, 또 인쇄할 수 있는 잉크 등등이
가령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제한될 여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재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A의 설득력을 낮추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A의 설득력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무한정 출판될 수 있고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라는 전제 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도 이렇게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이 제한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설득력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다는 것이죠. 그럼 정답이 1번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은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분도 있고 또 이의제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A는 창작의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으면 문학작품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보고 있다. 다만 A는 창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에서 독점적 권리를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 답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아가 만약 재화의 공급이 제한된다면 그 재화는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가 아니라 A가 언급하고 있는 희소한 재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A는 공급 제한의 사유로 창작의 유인책이 없는 경우와 인쇄 비용이 높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A의 입장에서 볼 때 작가가 1년 이내에 창작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한다면 이는 작품의 공급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의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진술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자, 이 문장과 즉 이 A의 마지막 그 세 문장과 그다음에 이 니은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떠한 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저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이 가장 쉬운 선택지였습니다. 자,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자, B는 뭐라고 했습니까? B는 즉 이렇게 나왔었죠. 자, 다시 보시면요. B는 즉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출판 조건을 결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요. 국가는 작가의 이러한 제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지를 보시면 자,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 B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B의 설득력을 높인다라고 해야지 낮춘다라는 디귿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지금 기억부터 봤지만 처음부터 디귿을 봤다면 자, 2번과 4번과 5번이 지워집니다. 자, 그럼에도 1번, 3번 중에서 기억은 안 봐도 되지만 자, 니은이 중요한 선택지였던 것이죠. 니은이 하지만 또 어렵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A가 말하는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라는 전제 한에서만 이 1년으로 설정한 것이지 만약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책을 만들기 위한, 제작하기 위한 어떤 재화의 공급이 제한된다면 그렇다면 그 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1년이 아니라 더 인정할 수 있다라고 A도 생각할 것임을 글을 통해서 이 A의 견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논쟁형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 이 문제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규정과 견해로부터 추가한 것을 옳은 것만을 두 개에서 인들 골라라라는 문제인데요. 자, 규정. 타인의 물건에 효용을 해한 자는 곤장 열대에 처한다. A 규정이고요. 자, B 규정은 타인의 문서를 숨긴 자는 곤장 세대에 처한다. 단 B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A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문형이든 규정형이든 또 이런 논쟁형이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또 상황형이든 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단서 규정이 꽤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만,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볼 때마다 보자마자 사실은 자, B와 A에 있어서 자, B 쪽으로 부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와 A가 둘 다 해당될 때에는
A는 X가 되고 B가 동그라미가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내용을 이 선택지에서 반드시 보여줄 것임을 예상하면서 풀 필요가 있어요. A, B가 둘 다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때는 B를 쓰는 거구나. 또 A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자라고 했고 B는 문서를 숨긴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 형법상 손괴죄를 응용한 문제예요. 우리가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손괴죄의 속성이고 또 물건을 파손하는 것뿐 아니라 효용을 해야 하는 것도 손괴죄입니다. 또 물건을 숨기는 것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효용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효용을 해왔다는 것이 더 큰 범위이고 자, 파손과 숨긴 것, 다른 말로 은닉이라 그러죠. 파손과 은닉이 둘 다 효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예상하면 더 좋은데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게 뭐냐? 파손뿐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파손 동그라미, 숨기는 것 동그라미죠. 뭐뭐뿐 아니라 뭐뭐더라는 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B는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 중에서 문서를 숨기는 행위를 가볍게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를 숨긴 경우에 B가 적용된다. 자, 이 말은 자, B의 경우는 자, 숨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갑 해놓고 자, A와 B로 놓은 다음에 자, A는 파손, 은닉이 다 됩니다. 자, B는 자, 파손은 없죠. 파손 없고 은닉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미 선택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기억, 갑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는 자, 파손은 A만 있었지 B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B가 적용되지 않고 A가 적용된다는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정답은 1번, 3번, 5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견해의 의를 보겠습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란 파손뿐 아니라 숨기는 것도 포함한다. 자, 그러므로 자, 파손 더하기 숨기는 것 둘 다 되는 것이죠. 은닉이요. 파손 동그라미, 은닉 동그라미. B는 물건 중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가볍게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에 효용을 해야 한 경우에는 B가 적용된다. 자, 갑에서는 자, B에 대해서 문서를 숨기는 행위, 은닉만 얘기했는데 자, 을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문서의 효용을 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을의 경우 표로 그리면 자, A에 대해서는 파손, 은닉이 둘 다 되고 B에 대해서도 파손, 은닉이 둘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규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효용을 해야 하는 자를 B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요. 을에서 B는 물건 중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가볍게 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A가 파손도 의미하고 은닉도 의미하고 또 B도 파손도 의미하고 은닉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과연 무엇이 사용되겠습니까? 바로 자, 규정의 B에서 단서 조항이 이때 사용되는 거죠. 자,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 B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A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므로 자, A와 B가 둘 다 있을 때는 B만 적용한다. B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니은, 을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 어떻습니까? A도 B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지만 단서 규정에서 무엇을 사용한다? 자, B가 적용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구성상 기억 맞고 니은 맞는 것은 5번밖에 없었어요. 자, 이쯤에서 정답이 5번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디귿을 마저 보겠습니다. 자, 병이죠.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란 파손만을 포함하고 숨기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B는 물건 중에서 문서를 숨기는 것을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를 숨긴 경우에는 B가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로 그린다면 자, 이 병의 경우는 자, 파손만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자, A의 경우는 파손 동그라미 은닉 X가 되겠죠. 자, B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문서를 숨긴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꾸로 B는 파손이 없고 은닉만 동그라미가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갑을병이 다 파악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병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는 B는 없었죠. A만 있었죠. A가 적용된다. 그래서 디귿이
자, 옳기 때문에 기역, 니은을 봤을 때 이미 정답이 5번으로 나왔지만 자, 디귿도 옳다는 판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문제 볼 때 관건은 뭐냐면 자, 이 단수 규정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의 범위죠. 범위를 잘 봐서 이 물건의 효용을 행하는 것에는 파손도 있고 은닉도 있고 두 가지를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그려서 푸시면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견해들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는 문제예요. 자, A9 형법에는 높은 것부터 사형, 국적 박탈형, 채찍형, 회초리형으로 4등급의 주된 형벌이 있다 해서 딱 4개를 설정해 놓고 있죠. 그리고 범죄에 따라 주된 형벌에 문신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형벌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A국에서 장애인 갑이 쌀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정에 섰다. 자, 장애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쌀을 훔쳤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보시면요. 자, 이 검사가 나와 있고 잠깐 밑으로 가보시면 변호인이 나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글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자, 검사, 형법에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를 채찍형에 처하고 문신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뭐 옆에다 정리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채찍형 동그라미, 문신형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이 형법에는 형벌 4가지가 있었죠. 사형, 국적박탈, 채찍, 회초리. 채찍이 바로 이 절도구나 물건 훔친 거구나 알 수 있고 또 그때는 문신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갑을 채찍형과 문신형으로 처벌하기 마땅하나 장애인이 국적박탈형 이하를 받게 된 경우 자, 높은 것부터니까 이하라고 했을 때는 국적박탈, 채찍, 회초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이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 장애인인 갑은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문신형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형, 문신형 부과였는데 채찍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문신형 그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변호인이 있다. 왜 그러면 문신형은 사회봉사로 대체하지 않느냐. 문신형이 국적박탈형 이하인지 아닌지를 정한 규정이 없으니까 자, 문신형이라는 또 하나의 그 규정은 이 4개를 자, 높은 것부터 주된 형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기억,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볍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한다. 좀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검사가 뭐라고 대받치냐면 갑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이 명백하다. 의심스러울 때 가볍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변호인의 주장 억지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판사는 뭐라고 했느냐. 자, 선고하겠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합치한다. 따라서 문신형도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시죠? 검사는 장애인 갑에 대해서 채찍형과 문신형 중에서 채찍형만 사회봉사로 대체하자고 했고 자, 그다음에 변호사는 둘 다 사회봉사로 대체하자고 했고 판사는 변호사의 입장에 자, 같은 입장으로서 문신형도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자, 기억인데요. 만약 증거물이나 알리바이 등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만 기억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검사의 견해를 강화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검사의 견해는 어떤 견해였냐면 자, 이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이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자, 그러므로 이 기억처럼 증거물이나 알리바이 등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만 기억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만약 이것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만약부터 자, 등까지를 괄호로 치시면 돼요. 하지만 결국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만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자, 그것을 그때만 바로 이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것은 바로 검사 여부와 검사의 어떤 입장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기억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문신형이 국적 박탈형 이하인지 아닌지 정한 규정이 없어서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가볍게 처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검사의 견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 기억의 내용입니다. 자,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과 5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 A9 형법의 범죄 행위 시점과 형벌 부과 시점 사이에 장애의 유무로 형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이 형벌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실제 형법에서도 참 중요한 사안인데, 자, 그것을 이렇게 문제화한 것입니다. 그중 범죄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선고 전 수술을 통해 그 장애가 없어졌더라도 판사의 결론을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것은 또 어떠한 쟁점이 있냐면 행위 시와 재판 시의 쟁점으로 나눠지는 유명한 형법의 쟁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갑이 행위할 때에는, 즉 절도할 때에는, 물건 훔쳤을 때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판결 선고되기 전에 그 과정상에서 수술을 통해서 장애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 유리한 것을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 선고 후 수술을 선고 전에 이 수술을 통해서 선고할 때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였을 때 판사의 결론을 맞춰보라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A9 형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처음에는 이 채찍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신형이 부과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판사는 이 둘에 있어서 둘 다 변호인의 입장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은 선택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고 전 수술을 통해 그 장애가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랬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판사는 채찍형, 문신형 모두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 시점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고, 또 사회봉사로의 대체가 실제 형벌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범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유리한 것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는 더 유리한 것인 사회봉사로 명령을 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디귿, 만약 A9 형법에 손 아랫사람이 손 위 어른을 대상으로 행한 친족 간의 범죄는 친족 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행한 범죄에 비해 주된 형벌의 한 등급을 높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이 훔친 쌀이 추가적인 조건을 주는 겁니다. 큰아버지 것이라면 문신형에 관한 검사의 주장과 판사의 결론 중 적어도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가 옳지 않으려면 둘 다 틀린 것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선택지를 볼 때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검사와 판사는 부가 형벌인 문신형이 국적 박탈형 이하인지 아닌지 정한 규정이 없을 때 이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갑의 주된 형벌을 한 등급 높아지는 것이 이 둘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채찍형보다 하나 높은 것은 국적 박탈형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국적 박탈형 이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한 등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적 박탈형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국적 박탈형 그대로고, 자, 부가형은 등급이 없으므로 그대로 문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문신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만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는 문신형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변호인은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입장이 판사 입장입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국적 박탈형 이하에 있어서 자, 그 부분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등급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질 것이 없겠죠. 만약에 두 등급을 높인다면 다르겠지만 한 등급을 높인다 하더라도 채찍형은 여전히 국적 박탈형이 되고 그것이 이하라는 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동을 야기하기 위한 선택지일 수 있는데 다행히 한 등급을 높여도 여전히 국적 박탈형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국적 박탈형 이하라는 그럴 때에는 이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라는 최초 검사가 거론했던 그 규정에 여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검사도 동일한 주장할 것이고 또 판사도 변호인과 함께 동일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어도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둘 다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문항은 최초 그 등급을 나눴을 때 사형과 국적 박탈, 채찍과 회초리를 잘 나눠야 됩니다. 나눴을 때 자, 지금 이 절도라고 하는 것, 물건 훔친 것은 채찍이란 것에 딱 동그라미를 하시고 디귿 선지 같은 경우 한 등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이 국적 박탈이 되고 국적 박탈 이하라는 것으로 포섭이 된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시면 혼동 없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검사와 변호인, 판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견해를 볼 때 이 검사 옆에다가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주된 형벌인 채찍형 또 부과하는 문신형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주된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자, 그것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만 자, 이 문신형 즉 부가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OX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체하는 사회봉사의 대체 여부에 있어서 OX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둘 다 O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 둘 다 O로 해야 된다는 변호의 입장, 둘 다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 변호인과 판사 입장이 같은 입장이다 해서 잘 표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견해들에 대한 평가, 논쟁형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위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여기 보면 이 X법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논쟁이 나와 있는 이런 구성의 문제입니다. 자, X법부터 보시면 제1조 형벌. 형벌은 경중에 따라 태형, 장형, 유배형, 교형, 차명의 5등급으로 한다. 자, 우리가 앞서 본 문제가 있었어요. 24번 문제죠. 자, 그 문제에서도 어떤 형벌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경중이 있었어요. 또한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 형벌의 경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 속죄금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가 유배형 이하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속죄금만을 징수한다는 겁니다. 자, 유배형 이하는 경중에 따라니까 차명이 제일 중한 것이고 자, 그러면 유배형 이하는 유배형, 장형, 태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해당될 때에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속죄금만을 징수한다는 겁니다. 자, 제3조 감경, 형벌에 대한 감경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 밀매, 외국에 금지 물품을 몰래 판매한 자는 장형에 처하고 금지 물품이 금, 은, 기타 보석 및 무기 등의 경우에는 교형에 처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논쟁을 보시면 신하 A, 중국 사신과 동행하던 71세 장사신이 자, 여기에서 무엇을 포착하시냐면 여기에서 이 범행을 범한 자가 71세구나. 자, 그러면 70세 이상의 포섭이 되죠. 70세 이상이거나니까 그러면 속죄금만을 징수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국왕의 명령에 의하면 장사신은 유배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규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0세 이상이면 속죄금만을 징수한다고 했죠. 물론 유배형 이하에 해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 이 규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면 유배형이 아니라 혹시 속죄금만 징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렇게 간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3번, 4번, 5번의 디귿은 다 지워지게 돼서 정답이 1, 2번으로 좀 쉽게 나오는 거죠. 자, 정말 그러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은 열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적발되었다. 최근 중국에 은을 팔면
시세 차익을 몇 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몰래 소지했지만 소지한 것은 몰래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장사신을 교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교형은 자, 유배형보다는 더 센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죠. C나 B는 은 열량을 몰래 소지하고 강을 건너는 것은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역적을 처벌하는 모반죄는 모반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반의 준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밀매죄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이 이와 같다면 장사신을 A가 말한 것처럼 교형에 처할 수는 없다. 다만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안에 들어맞는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 C나 C입니다. 이전 판결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차라리 금지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외국으로 가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적발된 자는 밀매죄형에서 1단계 감경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다. 사실 지금 우리 형법하고 맞지 않죠. 행위시와 재판시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고 해서 그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위시에 있었던 법으로 처벌하는. 여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과거 어떤 나라를 상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다른 것이에요. 자, 원점으로 와서요. 자, 이렇게 규정을 신설해서 이렇게 소급 규정해서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C나 C는 규정을 신설해서 한 단계 감경하자. 그러면 지금 교형에서 한 단계 감경하면 유배형이 됩니다. 그 유배형이 아까 우리 조문 다시 보시면요. 자, 교형보다 한 단계 감경하면 유배형이 됩니다. 그럼 70세 이상이었고 유배형 이하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죄금만을 징수한 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강은 C나 C가 말한 대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적용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선택지에서 그렇다면 구강의 명령에 의하면 속죄금만을 징수하는 것이지 유배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다 지워져서 정답은 1번,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억을 보면은 기억, 범죄를 준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한다. 자, 법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기억은 장사신을 교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기억인데, 자, 지금 이 니은 사안에 들어맞는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을 유추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기억을 보시면 범죄를 준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한다는 논거에 의한다면은 자, 이것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C나 B의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은 C나 A가 말하는 장사신을 이렇게 교형으로 분명히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다. 그것이 그것이다. 교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C나 A의 좀 어설픈 유추 적용에 대한 직격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그라미 기억은 C나 A가 말하는 것인데 자, C나 A가 말하는 이렇게 유추 적용하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공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약화된다는 것이 맞게 돼서요. 기억 선택지가 옳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전이라면 이쯤에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니은이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나올 수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저 니은을 판단해 보면 모반을 도운 자를 모반을 행한 자와 같이 모반죄로 처벌한 판결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선택지를 볼 때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냐면 자, 모반을 도운 자를 네모를 치고요. 모반을 행한 자를 네모를 칩니다. 자, 모반을 도운 자는 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모반을 행한 자를 돕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반을 도운 자와 모반을 행한 자라는 이 부분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수의 범죄자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다수의 범죄자가 아니라 한 명의 범죄자를
전제로 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봤을 때 니은, 자, 이 니은과 동그라미 니은과 같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안과 이 선택지 니은에서의 모반을 도운자, 모반 행한자는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들어맞는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지 니은은 옳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형법에 있는 공범론을 떠올려서 푸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공범이네? 하지만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장사진의 케이스는 이것은 단독범인데 공범과 단독범을 같이 볼 수 있나? 아닌 것 같다.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범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그것을 떠올리지 못한 경우에 이 니은 선택지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짧은 디귿을 소거함으로써 기억 니은 중에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추 적용에 대한 공격인 선택지 지역을 골라서 정답을 1번으로 우월하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왜 나왔을까?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라고 했을 때 유배형 이하 해당된다면 속죄금 만을 징수한다는 이 제2조가 왜 나왔을까? 제2조는 반드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선택지 디귿을 빠르게 소거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른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잘 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문제는 규정형과 논쟁형이 결합이 되어 있는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령들을 숙지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또 간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총 10개의 논쟁형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도 있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만 자, 우리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지난 시간보다 5개의 논쟁형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항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